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공원. 그곳에서 유나는 우산을 들지 않고 서 있었다. 물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물처럼 보였다. 윤희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잔인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작았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비명처럼 들렸다. 대학교 4년 내내 옆집 소녀 윤희를 증오했다. 그 증오가 이제 사랑으로 뒤바뀐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윤희는 멀찍이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지 않았다. 미안해, 윤아. 하지만 이건 우리를 위한 선택이야.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유나와 윤희는 어릴 적부터 옆집에서 자랐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은 평범한 한국 가정의 축소판이었다. 유나의 집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소박한 삶, 윤희의 집은 변호사 아버지와 피아니스트 어머니, 항상 세련된 공기 가득한 집안이었다. 두 소녀는 유치원 때부터 함께 놀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미묘한 거리가 생겼다. 윤희는 항상 빛났다. 학교 행사에서 피아노를 치고 학원에서 1등을 하고 이웃 어른들로부터 우리 윤희는 천재야 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유나는 그늘진 아이였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항상 윤희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언니, 왜 나랑 같이 안 놀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나가 문득 물었다. 윤희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며 대답했다. 바빠. 엄마가 연습하래. 그 바빠라는 말이 처음으로 상처가 됐다. 하지만 진짜 증오는 고등학교 때 시작됐다. 같은 학교, 같은 반 윤희는 학생회장, 유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 스포츠데이에서 윤희가 리본을 따고 문화제에서 그녀의 피아노 독주가 박수를 받을 때마다 유나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왜 항상 내가 잘난 척만 해? 나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복도에서 유나가 소리쳤다. 윤희는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유나야, 난 그냥 나답게 사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더 화가 났다. 동정처럼 느껴졌으니까.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증오는 절정에 달했다. 서울의 명문대, 그곳에 둘 다 합격했다. 같은 문과, 같은 기숙사, 운명처럼 얽힌 3 입학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윤희는 신입생 대표로 연설을 했다. 우리 모두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한국의 젊은이로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청중이 환호할 때 유나는 구석에서 이를 갈았다. 또 시작이야. 내가 중심이 돼서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하지만 캠퍼스 생활은 피할 수 없는 만남으로 가득했다. 세미나에서,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윤희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을 모았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한국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그녀는 자연스럽게 빛났다. 유나는 반대로 고립됐다. 공부에만 매달렸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며 커피 한 잔으로 버텼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문화축제 때 윤희가 주최한 K-팝 댄스 공연에 초대받았을 때도 거절했다. 관심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왜냐하면 그 공연에서 윤희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으니까. 그 아름다움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였다. 1학년 여름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그룹 프로젝트. 교수님이 무작위로 짝을 지었다. 당연히 윤희와 유나. 주제는 한국 현대사회의 젠더 불평등.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나 씨, 내 생각은 어때?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윤희가 물었다.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글쎄, 항상 남자 중심 사회잖아. 여자들은 그냥 장식품처럼 여겨지니까. 윤희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처럼. 너처럼 완벽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말실수가 나왔다.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A+ 성적. 하지만 윤아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왜 윤희가 항상 옳아 보이는지. 왜 그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는지. 그 여름 방학, 윤아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옆집 창문 너머로 윤희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그 멜로디가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했다. 함께 놀던 공원, 손잡고 걷던 골목. 윤희 언니, 나중에 같이 결혼할까? 유치원 때 장난처럼 했던 말, 이제는 웃기지도 않았다. 2학년이 되면서 증오는 미묘하게 변했다. 아니, 변장했다. 윤아는 동아리에 가입했다. 문학 동아리.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지은과 민지. 윤아야, 너 왜 그렇게 차가워? 누가 미워? 지은이 물었다. 아무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윤희를 생각했다.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윤희가 웃으며 인사했다. 요즘 어때? 프로젝트 이후에 안 봤네. 윤아는 무시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 나왔다. 윤희가 손을 내밀며 왜 날 피하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꿈. 추석이 다가왔다. 한국의 가장 따뜻한 명절. 가족 모임, 송편 빚기, 한복 차림으로 모인 친척들. 윤아의 집에 윤희 가족도 초대됐다. 오래된 이웃이니까. 식탁에서 윤희의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윤희가 요즘 연애 소식은 없네? 좋은 사람 만나야지.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직은 공부가 우선이야. 윤아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연애. 너 같은 애가 누굴 만나?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질투가 솟았다. 왜?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명절 다음 날 두 가족이 함께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다. 한국식 피크닉,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보드카 한 잔. 아이들은 공원에서 산책했다. 윤희가 먼저 말했다. 윤아야, 우리 예전처럼 산책할까? 윤아는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시선에 못 이겨 따라 나섰다. 한강 다리 아래 바람이 불었다. 대학 생활 어때? 재미있어. 윤희의 질문. 그냥저냥. 너는? 항상 인기 많으니까. 비아냥이 섞였다. 윤희는 멈춰서서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외로워. 모두가 기대하니까. 진짜 내가 뭐가 숨겨져. 그 순간 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희의 눈에 처음으로 약함이 보였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 윤아는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다. 커피 사줄까? 윤희가 물었다. 됐어. 나 혼자.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다. 2학년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캠퍼스 스노우 페스티벌.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불빛 장식. 윤아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윤희를 봤다. 그녀는 홀로 서서 눈송이를 손에 받치고 있었다. 춥지? 윤아가 다가갔다. 처음으로 먼저. 윤희가 웃었다. 그래. 같이 데워줄래? 장난기 어린 말.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촉. 그 스침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윤아는 혼란스러웠다. 왜 윤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왜 그녀의 미소가 꿈에 나오는지.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금기였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현실은 가혹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 가족의 기대 속 결혼 압박. 윤아는 스스로를 탓했다. 이건 증오의 연장선이야. 그냥. 복잡한 감정. 3학년 봄, 꽃구경 시즌. 여의도 벚꽃 축제. 동아리 행사로 모두 갔다.
윤희는 피크닉 매트를 깔고 도시락을 나눠줬다. 윤아야, 이거 먹어봐. 내가 만든 김치찌개. 이 한국의 봄, 벚꽃 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너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예전엔 미웠잖아. 이윤아가 물었다. 윤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미운 적 없었어. 오히려 내가 날 밀어내서 아팠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옆에 있어서 좋았는데 그 고백이 벚꽃처럼 부드럽게 떨어졌다. 하지만 그 고백은 시작일 뿐이었다. 곧 폭풍이 몰려왔다. 여의도 벚꽃 아래 그 대화 이후 윤아의 일상은 뒤집혔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의실에서 그녀의 빈 자리를 보면 가슴이 허전했다. 이게 뭐야? 난 그녀를 싫어했는데 한국의 대학 생활은 바빴다. 과제, 알바, 동아리 모임. 하지만 윤아의 머릿속은 윤희로 가득 찼다. 지은이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붉어. 연애라도 해? 아니야, 그냥. 더워. 윤아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오랜 증오의 반작용? 윤희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피아노 연습 중에 실수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왜 그래? 집중 안 돼?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윤아였다. 어린 시절부터 옆집 소녀는 그녀의 빛이었다. 윤희는 완벽함 뒤에 숨긴 외로움을 윤아에게만 털어놓고 싶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윤아라면 알 텐데. 두 사람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3학년 여름 인턴십 때였다. 같은 회사, 문화부서. 한국의 대기업, 문화 콘텐츠 기획. 다시 짝이 됐네. 윤희가 웃었다. 윤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 없지. 하지만 일은 재미있었다.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팝컬처를 융합한 프로젝트. 한복 패션쇼 기획. 윤아 씨, 내가 모델 어때? 예쁘잖아. 상사가 말했다. 윤아는 당황했다. 저는 안 돼요. 윤희가 끼어들었다. 제가 할게요. 대신 윤아는 스태프 그 배려가 또 가슴을 울렸다. 인턴십 기간 서울의 여름밤은 더웠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종종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불야성을 내려다보는 그곳.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윤희가 말했다. 항상 바빠서. 윤아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너랑 있으면 좀 다르게 보여. 손이 스치고 시선이 마주쳤다. 그 밤 윤희가 먼저 말했다. 윤아야, 내가 좋아. 바람소리가 모든 걸 삼켰다. 윤아는 얼어붙었다. 뭐? 장난이야? 아니, 진심이야. 예전부터 내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더 아팠어. 윤아는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게 무슨. 나도 좋아해. 하지만 이건 안 돼. 한국 사회,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2020년대 들어 법적 인정은 됐지만 가족의 눈초리, 직장의 편견.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성공이 모든 걸 정의하는 세상. 윤아의 부모님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했고 윤희의 집안은 더 보수적이었다. 변호사 아버지는 가족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럼에도 감정은 멈추지 않았다. 가을 학기, 학교 페스티벌, 축의 문화제. 윤희가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 윤아는 문학 동아리에서 시 낭독. 무대 뒤에서 윤희가 다가왔다. 축하해. 내 목소리 정말 아름다웠어. 손에 쥔 꽃다발. 윤아의 눈물이 고였다. 너도 항상 빛나. 그날 밤 캠퍼스 호수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야? 유나가 물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주말에 명동으로 쇼핑 가서 스트리트 푸드 먹고. 이 떡볶이 매워. 윤희가 웃었다. 너 약하잖아. 장난스런 다툼. 겨울, 설날. 두 가족 모임에서 몰래 눈빛 주고받기. 한국의 명절, 가족의 따뜻함 속에 숨긴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4학년 봄, 충돌이 시작됐다. 유나의 친구 지은이 알게 됐다. 너희 사귀는 거야? 진짜. 지은의 눈은 호기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유나가 애원했다. 하지만 지은은 입이 가벼웠다. 소문이 퍼졌다. 문학 동아리 애가 레즈비언이래. 복도에서 속삭임. 윤희도 들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유나는 화를 냈다. 내가 왜? 이게 내 탓처럼 되잖아. 소문은 커졌다. 교수님의 시선, 동아리 탈퇴 압박. 한국 대학의 집단주의, 개성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 유나는 고립됐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윤희를 탓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눈에 띄니까. 싸움. 첫 번째 이별 위기. 윤희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너 없인 못 살아. 그 여름, 휴가. 제주도로 여행. 한국의 로맨틱 섬,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화해했다. 다시 시작하자. 해변에서 약속.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취업 전쟁. 윤희는 대기업 문화부 제의받았고 유나는 작은 출판사. 축하해. 서로의 성공을 기뻐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했다. 가을, 결정적 반역. 윤희의 아버지가 알게 됐다. 뭐? 여자랑.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아버지의 분노. 한국의 가부장제, 명예가 모든 걸 짓누른다. 윤희는 집을 나왔다. 유나의 아파트로. 나 이제 어떻게 해? 윤희의 떨리는 목소리. 유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식은 짧았다. 유나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윤희가 왜 여기 있어? 무슨 일인데?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엄마, 우리는 사랑해요. 어머니의 눈물.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이 어떻게 봐? 결혼은 남녀 사이야. 문화 충돌. 한국의 전통, 혼인서약, 조상 앞에서. 어머니의 눈물이 유나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변한 게 뭐가 있어? 이웃들 소문, 직장 상사들 눈초리. 너희 인생 망칠 거야. 한국 사회의 압박, 보이지 않는 벽. 윤희는 조용히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아줌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유나가 소리쳤다. 그날 어머니는 돌아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영원한 이별처럼 들렸다. 두 사람은 위기에 처했다. 윤희는 아버지의 압력으로 직장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이건 실수야. 변호사다운 냉정한 목소리. 윤희는 울었다. 아빠, 제 3이에요. 왜 이해 못해? 전화기 넘어 침묵. 내가 선택한 대로 해. 하지만 가족은 끝이야. 그 말은 반역의 시작이었다. 윤희는 독립을 결심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 유나와 함께. 우리 둘이서 새 삶을 만들자. 제주의 추억처럼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외부의 폭풍은 거셌다.
소문이 퍼진 대학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 옆집 소녀들, 레즈 커플. 역겹네 악플의 홍수. 한국의 사이버 불링, 익명 뒤에 숨긴 편견. 유나는 로그아웃하고 컴퓨터를 던졌다. 왜 우리만? 왜 윤희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야.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지은이 사과했다. 미안,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은 멀어졌다. 친구의 배신, 고립의 고통. 취업 후 현실은 더 혹독했다. 유나의 출판사, LGBTQ+ 소설 출간 제안이 왔다. 이게 트렌드야. 써봐. 편집장의 말. 유나는 망설였다. 제 이야기. 넣어도 돼요? 물론. 진심이 느껴지면 돼. 그녀는 썼다. 우리 이야기. 윤희와의 사랑. 증오에서 피어난 꽃. 원고를 윤희에게 보여줬다. 이게 우리야. 윤희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름다워. 세상에 알리자. 책이 나왔다. 옆집 소녀의 비밀. 작은 반향. 한국의 독립출판시장, LGBTQ+ 커뮤니티에서 입소문. 하지만 반대도 컸다. 보수 언론의 비난. 도덕 타락 조장,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전쟁. 레즈비언 금지 vs 사랑은 자유. 유나는 인터뷰를 받았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없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변화를 만들어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 윤희는 그때 새로운 길을 찾았다. 프리랜서 피아니스트. 작은 콘서트홀에서 LGBTQ+ 테마 공연. 이 곡은 내 사랑에게 무대 위 그녀의 손가락이 춤췄다. 유나가 객석에서 봤다. 눈물이 흘렀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 자랑스러워 어딘맞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고조는 겨울에 왔다. 윤희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피아니스트다운 우아한 차림. 윤희야, 아빠가 후회해. 돌아와. 어머니의 눈물. 하지만 그 애랑은 안 돼. 이해해줘. 가족의 갈등. 한국의 효도 문화. 윤희는 흔들렸다. 엄마,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어머니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 방문은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 내 삶을 존중할게. 유나 쪽도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책을 읽고. 미안했어, 딸아. 내 고통을 몰랐어. 우포옹. 엄마도. 배울게. 한국의 어머니, 자식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두 가족의 화해, 조심스러운 만남. 송년 모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으로 잘 부탁해요. 윤희의 아버지가 말했다. 어색하지만 진심. 그러나 진짜 반역은 다른 곳에서 왔다. 윤희의 옛 친구, 대학 시절 연애 상대였던 남자. 민준.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윤희야, 왜? 나랑 다시. 질투 어린 눈. 너희가. 이상해. 그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가짜 사랑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었다. 유명 피아니스트, 동성 스캔들, 한국의 연예계, 프라이버시 침해. 유나와 윤희는 무너졌다. 이게 끝인가? 호텔로 피신. 한강 뷰룸 포기할까? 윤희가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우자. 우리 사랑을 증명하자. 그 밤, 결심. 기자회견. 우리는 사랑합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플래시 세례. 지지와 비난의 물결. 회견 후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Q+ 단체, 청년들. 함께 가요. 시위. 서울시청 앞 무지개 깃발. 한국의 겨울, 추운 밤,
하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시위의 불꽃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준의 배신은 오히려 동력이었다. 그는 사과 영상을 올렸다. 미안해. 내 질투 때문이었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윤희는 공연을 재개했다. 이번엔 더 큰 홀 위 콘서트는 용서와 사랑을 위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나의 시가 낭독됐다. 청중의 박수. 눈물. 봄이 왔다. 다시 벚꽃. 여의도, 1년 전 그 자리. 두 사람은 앉아 도시락을 나눴다. 기억나. 여기서 고백했지. 윤희가 웃었다. 응, 이제. 결혼할까? 유나의 제안.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징적. 우리만의 서약, 작은 예식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한복 차림. 유나, 내가 내 비디야. 윤희의 맹세. 윤희야, 증오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 키스. 박수. 어머니들이 울었다. 행복해라. 아버지들도 고개 숙였다. 미안했다. 한국의 변화. 천천하지만 확실. 책은 베스트셀러 됐다. 옆집 소녀의 비밀. 드라마화 제의. 우리 이야기. 세상에 알리자. 두 사람은 함께 시나리오 썼다. 여름. 제주로 신혼여행. 아니, 사랑여행. 바다 앞. 손잡고. 앞으로도 함께. 가을. 콘서트 투어. 겨울. 크리스마스. 서울거리. 불빛 아래 산책.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샀다. 옆집 소녀들은 이제 이웃이 됐다. 피아노 소리와 타자 소리, 어우러지는 멜로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증명됐다. 대학 내내 미웠지만 결국 결혼했네. 유나가 웃었다. 윤희가 안아주었다. 그래. 최고의 운명. 한강공원. 비 그친 후 무지개가 떴다. 우리처럼 두 사람은 손잡고 걸었다. 영원히.